안녕하세요. 한방에 반하다 한방일타 정샘 발을정 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다양한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추성과 말초성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정쌤, 중추성과 말초성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나요? 중추성은 뇌 자체에서 생긴 것으로 특징적으로는 이마가 마비되지 않으며 안면신경 마비 이외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중추성은 뇌출혈, 뇌경색, 악성 신생물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질환 자체는 심각한데 그것으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는 심하지 않고 치료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벨마비인데요. 벨마비는 1년에 10만 명당 3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면역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며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마비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2, 3주 사이에 좋아지지 않으면 12주까지 좋아지지 않는 안면신경의 동면기라고 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안면신경의 동면기는 12주까지 증상 호전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은 좋아지지만 100%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램지언트 증후군으로 1년에 10만 명당 5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귀와 얼굴에 수포가 발생하며 극심한 어지럼증과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후는 아주 좋지 않아서 21%만이 완치가 되고 25%는 경도의 후유증, 26%는 중등도의 후유증, 25%는 중증의 후유증을 겪게 되며 안타깝게도 4%는 마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쌤, 교통사고로 인해서도 증상이 발생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다치거나 혹은 타박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혹은 상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 하필 이 안면신경이 손상된다면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에 생기는 진주종이나 턱 밑에 생기는 이하선 종양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압박되어서 안면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안면신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턱을 깎는다든지 양악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성형수술을 할 때 안면신경은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손상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혹은 언제 좋아질지는 수술 시에 신경이 얼마나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쌤, 요즘 사람들이 미용으로도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데 이 부분도 해당이 될까요? 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미용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톡스를 여기에 맞았을 때 적절한 양만 맞았다면 미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양이 좀 과했다든가 혹은 맞은 보톡스가 흘러내려서 다른 부분을 마비시킨다든가 해서 안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외로 침과 매선 등이 효과가 좋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양쪽이 동시에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사진을 보면 환자에게 눈을 최대한 꽉 감으라고 해도 저렇게밖에 안 되고 입을 이 하고 최대한 벌리라고 해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치료를 통해서 다행히 원만하게 호전이 되셨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길랑발의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출산 시에 신생아 머리를 잡아당겨서 안면신경이 손상되어서 마비가 된다든지 중이염, 악성 종양의 전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되었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방 접종과 안면 마비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스위스에서 개발된 비강 내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맞았을 경우에 안면 마비 발생률이 정상에 비해서 20배나 높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 접종은 실제로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에서 이를 발치하고 나서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혹은 간혹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안면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치과 발치나 임플란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그 자체가 많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각 경우마다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면마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O, X 퀴즈로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일타 정샘 가를정 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